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좀 더 확장해서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걸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원 위의 한 점의 자치, 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점 P가 이루는 자치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면 이런 식으로 원 위를 구르는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매개변수 표현이 복잡하겠죠. 이거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점의 자치를 이용해서도 한번 나타낼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거북이의 자취를 사용해서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원이 한 개가 있고요. 작은 원이 한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큰 원과 작은 원의 중심을 잇는 이 선분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t라고 할 겁니다. 즉 1초에 1라디안씩 이제 회전을 해서 t초가 지난 후에는 t라디안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r, 작은 원의 반지름은 항상 1로서 고정을 시켜 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의 비에 따라서 점 P의 자치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r이라는 값은 변수로 지정을 해 둔 겁니다. 이때 호의 길이. 우리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이 굴렀을 때 이동한 거리와 같기 때문에 이 작은 원의 호의 길이와 같을 겁니다. 이때 큰 원에서 호의 길이는 r 세타이기 때문에 그때의 끼인각이 t이면 rt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호의 길이는 같으니까 나머지 길이도 rt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중심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 중심각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값이 호의 길이니까 얘도 역시나 rt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큰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 B를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점 A의 X의 좌표는 이 빗변의 길이가 R 플러스 1의 코사인 T가 될 거고요. 점 A의 Y좌표 같은 경우는 빗변이 R 플러스 1의 이제 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려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왼쪽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이 RT였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삼각형을 보면 이 두 개의 각을 합해서 9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은 그러면 90-t,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두면 나머지 끼인 각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두 개를 합해서 rt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rt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만큼 뺀 이 각도, 즉 계산을 하면 r 플러스 1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 끼인 각이 될 겁니다. 이때 한 변의 길이. 얘는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sin r 플러스 1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빗변이 길이가 1이니까 그냥 sin 세타의 값에 해당할 거고요. 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이것이었으니까 그냥 사인의 이 각도만큼 되겠네요. 근데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분의 파이 형태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얘 값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나머지 또 한 변의 길이 계산을 해 볼게요. 이때 AP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이 각도. 이거 역시 이제 2분의 파이 형태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 P의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점 P의 X좌표는 이 가로의 길이, 즉 A점의 X좌표에서 이 보라색 길이 마이너스 코사인 R 플러스 1t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점 P의 Y좌표는 A의 Y좌표에서 이 사인 R 플러스 1t만큼 빼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 A와 점 P의 매개 변수 표현을 우리는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RGOMS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것은 일단은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이제 변수 R과 변수 T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기하창을 클릭 2번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ESC 누른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저는 R이라고 해서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1부터 뭐 한 5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슬라이더는 시간을 나타내는 T로 표현을 해서 엔터 눌러 주시고요. 이제 시간은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2파이라는 값이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7까지만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0,0에 점을 한 개 만들고요. 그리고 그냥 원 도구가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을 나타내는 이 원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중심점을 찍고 이제 반지름을 변수 R로 표현을 한번 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동을 시킬 때는 ESC 또는 이제 선택 아이콘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R을 변화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변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점 A의 이제 위치를 매개 변수 표현으로 할 건데 이미 A라는 텍스트가 있네요. 자, 이 텍스트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O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수창에 입력을 할 겁니다. 이제 점 A의 매개 변수를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괄호 열고 괄호에 R 플러스 1 코사인 괄호 T 이제 콤마 R 플러스 1 사인 괄호 T 해서 엔터. 자, 눌러주시면 점 A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중심과 반지름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중심점인 A를 찍고 반지름을 1로 만들어 주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ESC 또는 선택 아이콘 클릭해서 이제 원이 굴러가는지 보려면 시간을 변화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이 잘 굴러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또 한 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점 P의 매개 변수 표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P의 경우에는 이제 좀 길죠. 그래서 괄호를 2번 연 다음에 R 플러스 1에 코사인 괄호 T 마이너스 코사인의 R 플러스 1T 자, 콤마 R 플러스 1 사인 괄호 T 마이너스 사인의 R 플러스 1T 해서 엔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괄호 입력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괄호를 2번 열었는데 1번 닫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T를 한번 또 이동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가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슬라이더 한번 애니메이션 기능을 켜서 굴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과 점 사이에 선분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분 도구 또는 S 눌러서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 아이콘 다시 클릭 한번 해 보고요. 이제 기하창도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얘들 좀 간단히 그리고 글꼴 뭐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B가 아니라 이제 점 P를 만들고 싶으니까 P.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원래대로 놓고 반지름을 2배로 해서 저 점 P에 자치를 실행시킨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켜보겠습니다. 자, 원 위를 구르는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이제 R이 2배일 때, 2배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점이 2개가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반지름이 1대 1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반지름이 1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시간은 원래대로 다시 돌려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자치를 켠 다음에 애니메이션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대 1의 비율이면 이런 식으로 뾰족점이 1개가 생기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네요. 특히나 이 모양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이 모양과 같습니다. 즉 심장형 곡선과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심장형 곡선을 우리는 카디오이드 곡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치를 표현했을 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반지름을 정수비가 아니라 이제 유리수로 표현을 하고요. 이 값은 좀 시간을 적당히 크게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 바퀴 돌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여러 바퀴를 돌 때면 좀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점들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겨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실선이 아니라 점을 계속 찍어 나가는 모습이 그닥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의 자치를 이용해서 한번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북이를 사용하려면 블록 코딩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만들 것은 일단은 원부터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0,0에 점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와서 0,0에 이제 5라는 점을 한 개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근데 사실 우리는 1인 원이 아니라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변수 R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린 변수 R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변수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 변수를 상단에 가지고 오셔서 자, 이 변수의 이름을 R이라는 값으로 바꿔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실행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점 A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점 A는 뭐 기존에 있던 거 복제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점 A의 매개변수 표현을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점 A의 시작 위치를 그냥 정해주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R 플러스 1, 콤마 0의 점 A를 일단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동을 통해서 점 A를 이동시켜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점 P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R, 0의 점 P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번에는 1인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 뭐 이 이름은 같아도 되고 사실 달라도 돼요. 나중에 이 이름을 가지고 뭘 쓸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점 A, P, O를 다 만들었으면 얘를 이동시켜 줘야 되겠죠. 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동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 중에서도 변수가 이렇게 포함된 반복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변할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t로 바꿔 줄 거고요. 자, 0부터 이제 2파이까지. 자, 2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텍스트로 입력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이제 math.py 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수식은 이런 식으로도 입력 가능하다. 물론 연산 블록에 있는 파이 그리고 뭐 덧셈, 곱셈 블록을 가지고 와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증가 단위는 0.01 단위로 한번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 A를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동작 아이콘을 사용해서 점 A를 이동하기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점 A의 매개변수 표현을 이 블록에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 플러스 1에 이제 반드시 곱하기 기호 넣어 주셔야 되고요. 코사인 역시 math 점 코사인 해서 t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혹시나 그냥 코사인 또는 별표를 생략하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곱셈은 별표 그리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math 점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y값 역시 r 플러스 1 곱하기 math 점 sin 괄호 t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점 P는 점 A를 그냥 복제를 해서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 x값은 점 A의 x값에다가 빼기 math 점 코사인 괄호 두 번 열어서 r 플러스 1 곱하기 t 항상 괄호 또 닫아 주셔야 되겠죠. 괄호를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아 주셔야 되고요. 곱셈 기호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y값은 점 A의 y값에다가 마이너스 역시나 math 점 sin 괄호 두 번 열고 r 플러스 1 괄호 닫고 별표 t 괄호 닫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바로 실행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실행 누르면 이제 이 모든 블록이 전부 다 실행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t가 변하는 걸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t가 변하는 걸 확인하시려면 항상 제어 들어가셔서 제 하단부에 몇 초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 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0초만 기다려도 얘는 끊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얘 역시나 이제 조금 기하창에 대격자, 소격자 숨겨주고요. 이제 글꼴도 좀 적당히 바꿔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역시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거는 점 사이에 선분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 구성 들어가셔서 이제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겠다. 자, A랑 P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선분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이름 얘랑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실행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블록을 사용한 거는 점 P의 자치를 점의 자치가 아니라 이제 거북이의 자치로 표현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점 P 위에 그냥 거북이 한 개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들어가셔서 이 거북이 만들기를 가지고 와서 점 P와 그냥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이동도 역시나 점 P의 이동을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이 이름을 T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점 T가 움직이면서 자치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거북이는 자치만 필요하지 거북이가 굳이 나타날 필요는 없겠죠. 자, 특히나 거북이가 이렇게 표현되면 조금 느리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북이는 만들자마자 모양 아이콘 들어가셔서 하단에 감추기 블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북이는 만들자마자 그냥 이름 T로 바꿔서 감춰주시면 그냥 점이 이동할 때 자치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다 싶으시면 이제 시간 t의 변화를 0.01 단위가 아니라 0.02 정도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거 보시죠. 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R이 이제 3일 때는 뾰족점이 3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R이 4일 때 한번 볼까요? R이 4일 때 같은 경우에는 뾰족점이 4번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의 비가 몇 배이냐에 따라서 뾰족점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사실 정수비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5분의 2 정도로 이제 유리수 단위로 표현이 되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러보면 얘는 한 바퀴 굴렀을 때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바퀴는 4파이니까 이것을 4파이로 바꿔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바퀴를 구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다섯. 네. 그래서 얘는 뾰족점이 총 5개 생기고 두 바퀴를 굴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또 다르게 해볼까요? 과연 몇 개의 뾰족점이 생길까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다 하지 못했는데 멈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3바퀴를 해서 6파이 해서 그냥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짠!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3바퀴를 굴렸을 때 뾰족점이 4개 생긴 거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특징을 좀 파악하셨나요? 네, 바로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정수 단위일 때는 그 단위의 값에 따라서 뾰족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생기고요. 만약에 유리수인 경우에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의 개수만큼의 뾰족점이 생겨요. 이제 2분의 5 같은 경우에는 5개, 2분의 7 같은 경우에는 7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값에 따라서 얘는 2바퀴를 돌아야 이렇게 나타나고요. 얘는 총 3바퀴를 회전을 해야 얘가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5바퀴를 회전해야 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3분의 7이다. 자, 7개의 뾰족점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3바퀴를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바퀴를 돌려면 6파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 눌러주시면 하나, 둘, 이미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셋, 넷, 자 이제 2바퀴 돌았죠. 5, 6, 마지막으로 7. 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R이 1일 때 이 곡선의 이름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카디오이드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카디오이드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카디오이드 곡선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카디오이드라고 하니까 이제 연관 검색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가 나옵니다. 이 마이크는 과연 뭐길래 이렇게 카디오이드라고 말을 하지? 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사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음이라고 하죠. 말을 받아들이는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무지향성, 즉 전체의 범위를 그냥 다 잡아낼 수도 있고요. 마이크 앞에 있는 소리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 앞에 있는 소리 잡아내는 것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심장형 곡선을 따른다라고 해서 이런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우리는 카디오이드 마이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개변수 표현만 구체적으로 알아주신다면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퍼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해서 원 밖을 도는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원 안을 회전하는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